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주고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 사태는 사실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도권에는 북파 공작원으로 불리는 HID 요원 40명이 급파됐는데요. 이들 중 5명에겐 선관위 직원 등을 납치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나머지 35명이 어떤 임무를 받고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아직도 무기를 휴대한 채 계엄 해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의 납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40명 가운데 35명이 남습니다. 이들 35명의 HID 요원 역시 수도권에 들어왔지만 판교 사무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35명 요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HID 요원은 존재 자체마저 군내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최정예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요인 납치 수준의 임무를 위해 동원되진 않았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방첩사령부에는 체포에 전문화된 대공수사관 중심의 체포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HID는 암살에 특화된 요원들입니다.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갖게 하는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건 내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HID 요원들에게 이런 임무가 맡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견된 HID 요원 40명 중 일부가 여전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무기까지 그대로 휴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투입된 일부 단위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무기도 아직 부대에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군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 중에는 또 단순히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소요 사태를 기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청주 비행장에 폭탄을 투척해 부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성주 사드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며 직속 상관의 지시만 따르는 이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지역에 따라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ID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별도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한 채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요원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정보사 측에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그리고 종교인까지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심지어 사살이란 표현까지 발견된 노 씨의 수첩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털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 전 사령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그러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묻자 취재진을 노려봅니다.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노 씨가 운영하던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60에서 70조가량의 수첩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수거, 즉 체포 대상이라고 적혔고 사살이란 표현도 담겼는데 이 명단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 저한테 욕설하고 또 막말하고 이런 거 제가 너무 견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20년 판사 불법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하는 등 총장 징계에 관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살 등이 거론되는 발상이 놀라움과 충격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과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93의 육군 2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상원 씨가 2년 전부터 지방의 한 무속인을 수십 차례나 찾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캐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 씨는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사주를 들이밀며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특히 김용현이 잘 되겠느냐며 자주 확인했다는데요. 또 무엇보다 작년 상반기부터는 그 일,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얘기했는데 노 씨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이전부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전북 군산의 무속인을 찾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22년 2월. 아까는 이제 친구하고 있어서 다 자세히 얘기를 못했고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갈게요. 네, 또 놀러 오셔도 돼요. 무속인은 노 씨가 첫 방문 때엔 생계와 진로 등 일상적인 것만 물었다고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옷을 벗고 나왔다 하면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지만 노 씨의 관심사는 이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몇몇 군인들의 운세로 바뀌었습니다. 일봉지가 꽉 찼었어요. 꽉 이름 생겨널리 해서 꽉 차게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뭐 1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앞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말합니다. 22년도에부터 아니 김용현이라는 이름은 자주 물어보셨어요. 뭐 윤석열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되면 나도 다시 이제 복직이 조금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하셨고. 또한 하려는 일이라거나 그 일이라고 하면서 잘 되겠냐고 물었고 사주를 가져온 군인들에 대해 배신하지 않을지 계속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뭔가 함께 할 때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나를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함께 우리가 할 때 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무속인은 올해 1월 말인 이후로는 노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뉴스를 보다가 예전 질문이 계엄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군인들을 많이 물어봤었구나. 그래서 김용현이 잘 돼야지 내가 뭔가 복직할 수 있을 일도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또한 노 씨가 언급한 하려는 일이 계엄이 맞다면 최소 지난해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초 결행 시기도 여름 이전으로 일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가 잘 되면 여름쯤 되면 이제 서울에서 그냥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나한테 뭔가 물어봤던 거가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나 하고서. 역술인으로 알려진 노 씨가 대통령의 운을 이유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거사 일을 조언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노 씨는 거사의 성패 여부를 무속인에게 2년 가까이 물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지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까지 투입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까지도 계엄군은 왜 국회의장 공관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 10여 명이 담장을 따라 열을 맞춰 걸어갑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며 얘기를 나누더니 주위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군복이 아닌 옷차림의 남성 2명이 앞장서 이들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 영상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40여 분 지나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에 나타난 겁니다.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뒤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며 국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 3시간 넘게 공관 주변에 머무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도 15분 지난 새벽 4시 45분 이곳을 떠났습니다. 국회는 국방부에 영상에 나온 13명의 소속과 신분, 무장 수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그래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계 강화를 요청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대통령 관저 지역에 출동한 것이라며 계엄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가까워서 발생한 오해라는 겁니다. 앞서 구속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영장에는 여전 사령관이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를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2.3 내란당 시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랬더니 국방부가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 말대로라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군도 버티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근거도 없이 이뤄진 불법 계엄을 실토하고 있는 걸까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일부인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육군 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지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해 이를 대통령에게 문서 형태로 결재받을 것을 아예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 문서를 비롯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등 20개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왜 군 최고서열인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는지, 무슨 이유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신 육군본부가 3주 만에 내놓은 답변은 정보 부존재, 즉 관련 문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은 국방부가 만드는데 엉뚱한 육군본부가 정보를 공개하게 떠넘겨 문서가 없다는 답을 나오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육군본부에 없을 걸 국방부가 알면서도 계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문서 소유기관은 육군본부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도 국방부엔 포고문 외에 다른 계엄 문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2017년에 만든 양식대로 계엄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을 의무는 없는 걸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남아있지 않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국방부 해명대로라면 비상계엄 건의와 계엄사령관 임명 등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내란 과정 대부분이 문서조차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란 사태 수사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에 가담했던 군과 경찰 수뇌부 10명이 구속되면서 현역과 비선, 무속이 뒤엉킨 내란 사태 조직도가 차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만 군과 경찰 이외에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가장 먼저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한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낌새를 알아챈 이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경찰 1, 2인자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경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이 MBC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직접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도 등장합니다. 역시 구속된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에 살며 점도 봤다고 합니다. 점집에서 압수한 그의 수첩에서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같은 자필 메모가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공관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또 집 근처 롯데리아에서는 햄버거를 먹으며 현역 군인들과 2차례 계엄도 모의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는 구속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 4명이, 계엄 8시간 전에는 탱크 부대장과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등이 모였습니다. 현역과 비선, 무소까지 뒤엉킨 조직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려간 국무위원들도 모두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모두 10명입니다.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직이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밝힌 겁니다.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발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수사는 회피하고 재판에 나와 여론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헌법재판이란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적입니다. 변호인단이 구성 중이라며 답변을 미루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후보령이랑 공무원의 회의를 제출해달라고 정한 시한인데 제출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한 변호사도 대통령 쪽이랑 최대한 연락을 피하고 있다. 다들 비슷할 거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러 변호인단 구성에 미적대는 건지 못 구하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석을 기대한다, 기다려보겠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포영장이냐 재통보냐 저울질하는 사이 피의자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출근길인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어떡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십니까? 국회에서는 내란죄 주요 피의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윤 대통령 출석 안 하면 1시간 뒤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나온 오 처장은 출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실 시간 없습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윤 대통령 측은 출석 통지서 수령까지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론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충족합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며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는 체포영장 청구냐, 3차 출석 요구서 통보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미적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는 물론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 총리는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를 받는 쪽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한 총리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은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동안 국회 몫에 재판관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며 사실상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도 거부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란특검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면서
한대행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쟁점들을 합의하라고 요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대원칙을 흔드는 중심에 한 총리가 있어 유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총리 논리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미 국회가 논의를 거쳐 정부로 보냈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다 했는데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지 그걸 미루고 여야 협상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또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까지 마쳤는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전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무리하게 정치 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덕수 총리의 입장 발표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못 박았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탄핵안을 당장 오늘 발의하기로 했다가 일단은 26일 본회의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곧바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하라는 요구는 헌법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상 옳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도부 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성탄절을 넘겨 26일까지 상황을 본 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공포, 또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하면 즉시 이들을 임명할 것, 3가지 요구를 수용할지 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민주당이 숨고르기로 태세를 전환한 것은 한 총리에게 강한 경고를 던진 만큼 한 번 더 시간을 주며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26일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연내 표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을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것이 맞다며 한덕수 총리나 자신을 추천한 국민의힘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이번에도 국민의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조한창 후보자는 자신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명 절차를 밟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이어 3명 모두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국회목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고 자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 12월 3일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은 아니라고도 답했습니다. 전시였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좀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끝내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성탄절이 지난 뒤 26일 본회의에서 새 후보자의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3명을 임명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친윤석열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란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친윤석열계가 전면에 등장하는 꼴이 되면서 당내에서조차 계엄 옹호당을 벗어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열흘, 한동훈 전 당대표 사퇴 여드레 만에 여당 국민의힘이 새 수장을 발표했습니다. 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입니다. 권 지명자는 첫 일성으로 당의 단합과 안정을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수도권 5선의 권영세 지명자는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처음 찾아왔을 당시 입당 원서를 직접 받았고 대선 후보 시절엔 선거대책본부장, 당선인 시절엔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취임 직후엔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윤 대통령 바로 옆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이로써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여당 쇄신을 이끌어야 할 투톱을 모두 친윤계가 장악하게 됐습니다. 도로 친윤당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기 다 친윤 아닌가? 당을 화합하는 데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엄과 탄핵, 한동훈 축출을 거치며 당내 극소수로 쪼그라든 비윤석열계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벗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비윤석열계 의원은 신윤 의원 85명이 똘똘 뭉치니 반성과 쇄신이 등장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당이 윤 대통령을 이용해 극렬 지지층을 끌어모아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친윤석열계가 전부 독식하면서 내란의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인사들이 완장을 차고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공관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은 이곳 국무총리 공간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내란죄 피의자라며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샘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내란특검 수용도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에 분노한 시민들이 총리 공간 앞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도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특히 응원봉 콘서트로 진행돼 어둠 속에서도 형형색색의 불빛이 빛났습니다. 4.16 합창단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전했고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인 자유 발언이나 창작곡, 개사곡 등의 공연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재판도 수사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했거나 혹은 뭐 안 나오면 체포해야 된다 그런 강경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한번 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면 절차를 그래도 원활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참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파면 과정 그리고 수사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계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소 앞에 모여 폐거 명령장을 부착하고 수의 차림으로 영정을 든 채 장례식을 거행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한덕수를 비롯한 관료들 그리고 국민의 명령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내란 수계와 공범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연말연시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 참여 중인 시민들도 집회를 마친 뒤 오늘 밤 이곳 국무총리 공간 앞 집회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인 시위하는 변호사들까지 통제하고 관저 앞 기자회견조차 막고 있습니다. 경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건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라고 이 자식들아! 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통행도 1인 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 끌고 앞에서 밀고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낮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관저 앞 집회도 경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주민들의 보호 요청 탄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면서 그것도 7달 전에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남태령까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내 소위 친윤 인사들이 농민 시위에 대해 비난하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낸 이후 벌어진 일인데요. 대통령 관저와 변호사들의 1인 시위부터 농민 시위에 대응하는 모습까지 정부 고위층과 여당이 내란죄 피의자들을 방어하고 비판을 억누르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경찰버스가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고 앞에 모인 시민들은 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전국 농민의 청년맹에 트랙터 행진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결국 28시간 대치 끝에 야당과 시민들의 항의로 경찰은 결국 트랙터 10대에 한해 서울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여당 내에서는 농민 집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적었고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세했습니다.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한다면 이는 시위가 아니라 난동입니다. 밤새 시민 3만 명이 참여한 집회를 싸잡아 난동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때마침 한 보수신문은 부활하는 불법 시위란 기사와 불법에는 법대로 대처하라는 사설을 연이틀 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오전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농 지도부 2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박 2일 내내 섭외라고 할 때는 시간을 끌더니만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정광석처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경찰의 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이미 법원이 집회의 트랙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례로 인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과거 판례의 취지는 집회를 본질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태령에서 차벽을 세운 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나아가 정부, 여당의 보조를 맞춘 경찰이 또다시 입틀막 대응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이제 집회를 못하도록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직 전체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가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경찰이 지금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소위 친윤 인사들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던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통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며 명 씨를 안심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은 민주당이 공개한 20초 분량이 전부였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이 명 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2분 30초 분량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대화가 더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세게 말했지만 당내 반대가 있다고 하자 명 씨가 당시 박완수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한다고 답합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한테도 말을 했다고 하자 명 씨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영선을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알았다며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합니다.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건 전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분쯤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가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고 하자 명 씨가 고맙다고 답합니다.
또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냐며 내막을 하는 듯 말한 뒤 걱정 마라 잘 될 거라고 하자 명 씨가 고맙다 내일 뵙겠다고 합니다. 앞서 명 씨가 주변에 말했던 녹음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윤 대통령 부부와 여디은 통화 바로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통화에 등장한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언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명태균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녹음에서 명 씨는 윤상현 의원이 자꾸 외교부 장관 자리를 거론하며 형수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자신은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3월 중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형님, 내가 했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요들대.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정부가 첫 내각을 꾸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어 누군지 불분명한 형수가 등장합니다.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거든.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했더니 니만 믿는다 했었대.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인형이 다 하고 싶어 죽을라고. 명 씨는 윤 의원이 대선 승리 회식을 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걸 두고 잔소리도 했다며 친분을 과시합니다.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예? 그 뭡니까 그 신문에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갖고. 공개된 육성에 대해 윤 의원은 선거법 재판을 받던 때인데 청탁이 말이 되느냐며 완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윤 의원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탄핵을 요구하며 상경한 농민 트랙터 시위대를 두고는 난동 세력에겐 몽둥이가 답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대화 속 형수가 누군지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명태균 씨가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지난 대선 당시 최소 4차례나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을 뒤집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에게 경선 기간 전후로 최소 4차례 이런 보고서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2021년 10월 21일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명 씨는 당내 경선 책임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라며 PDF 파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의 가상 대결도 함께 다뤘습니다. 명 씨는 비공표라 보안 유지 부탁한다면서 이재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해당 응답자들은 나중에 홍준표에게 가는 거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두 사람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판세까지 직접 논의한 정황으로 의심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역시 2021년 8월과 9월 명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2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정황은 앞서 녹음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또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당시 23차례 비공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면서 대가성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이 확인한 통화 녹음에서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연관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통화 녹음은 윤 대통령 해명과 배치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이름을 2차례 이상 언급한 겁니다. 또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는 기존 해명과도 상반됩니다.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후로 미공표 여론조사 최소 4건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면 불법 기부 행위로 봅니다. 당시 명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를 했던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여론조사 제공 사실이 드러났으니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만을 위한 대가성 여론조사였는지 검찰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여론조사 일부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의혹과 그 결과가 실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찰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차근차근 재판 절차를 밟아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사건의 전모가 담긴 비상계엄 당시 동영상과 계엄군 수뇌부의 진술이 담긴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150여 개의 증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무장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이 담긴 CCTV와 언론 영상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과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위법성이 부각된 언론 기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수뇌부에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달라고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렇게 수사 기록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장성 등 10여 명도 증인 신청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류 제출 없이 헌재의 6인 체제는 논쟁적 사안이란 주장을 돌연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변론까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대리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까지 재차 내비쳤습니다. 이를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모레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헌재 측은 새롭게 잡은 회의라고 설명했는데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
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안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돼 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토론회를 북한 이탈 주민 토론회로 신고해 시의회에서 열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히려 이 시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좌장으로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입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토론회도 가짜뉴스로 여론이 왜곡돼 계엄령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인환 교수와 탄핵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대표 등입니다. 토론회 자체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지만 이종배 시의원이 계엄이 아닌 북한 이탈 주민 토론회로 신고하고 서울시 의회 회의실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이를 확인하고 시민의 혈세가 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위장 전술을 자기가 오히려 여기 내용도 뭐 허위 사실 적시하지만 본인이 북한 이탈 주민 토론회를 회의실을 딱 예약해놓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히려 전병주 시의원을 징계해달란 요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징계 요구서에 2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시의원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범이라고 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이미 국민들이 계엄군들이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그 현장을 다 보츠만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이 사람들은 뭐 허위라는 등 딴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의원 징계 요구서를 떠나서 답답하더라고요. 왜 허위로 토론회를 신고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종배 시의원은 이미 11월 초에 신청한 일정이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어수선한 시국에도 서울 도심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성탄 전야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선 기자, 지금 명동 거리는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이곳 명동거리는 성탄 전야를 즐기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로수와 거리 중앙에 설치된 트리에도 불빛이 들어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에 약 7만 명의 인파가 명동에 모이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이른 오후부터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렸습니다. 직접 만든 소품부터 편지지에 소원을 적어 트리에 걸 수 있는 부스까지. 이른 오후부터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성탄 전야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명동 거리에 맛있는 먹거리들, 그 재미난 구경거리들 보러 왔습니다. 나라 상황 때문에 연말을 잘 못 즐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오니까 연말 분위기 나서 행복하게 놀다 갈 것 같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며 내년에는 이 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마음도 너무 많이 졸였고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이 좀 보고서 어른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광화문 광장도 하루 종일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수공예품도 많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볼거리 많아서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올해 좀 한 해가 좀 다사다난했는데요. 그래도 이 연말에 이렇게 나와서 즐기니까 좀 연말 마무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서울 명동, 홍대, 부산, 서면 등 19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인파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명동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각종 송년 행사가 몰리는 12월은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불안감이 큰 탓인데요.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서울 명동거리. 예년과 달리 올해는 훨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긴 줄이 늘어서던 인기 식당도 한산합니다. 지금 줄 서는 사람 많죠. 왜냐면 불경기인데 줄 서는 얼마나 좋게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시기에 북적이던 도심 면세점도 썰렁합니다. 면세라고 해봐야 요즘 환율이 워낙 높아져서 물건값이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달에만 내국인 방문객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 오시면 한 2분 정도만 구매해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보고만 가시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줄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 국면으로 인해 불안해진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其实因为最近我们也在那个网上啊，或者是一些小的视频里面有刷到，就是韩国会有一些游行啊，或者就这些。 외국인들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진 도심의 재래시장도 썰렁해졌습니다. 나라가 이랬는데 무슨 손님이 있겠어요.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8.4.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기대감이 낮다는 건데 한 달 새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여파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겁니다. 상당 기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침체, 기업들도 투자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소비 심리의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1 전북의 새 사령탑에 프리미어리그 출신 거스 포옙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랐다 낙마했던 포옙 감독은 K리그에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예상을 벗어난 깜짝 발표였습니다. 새 사령탑 선임에 고심을 거듭하던 전북의 선택은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 포옙 감독이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한 포옙 감독은 은퇴 후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와 스페인 레알 베티스 등에서 지휘봉을 잡았고
최근엔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썬더랜드 감독 시절엔 기성용과 지동원을 지도해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이름을 올려 면접까지 봤지만 최종 선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 had the feeling that it was me. 2 days later or 3 days later, that okay, it was another one. It was a little bit of disappointment. So, but like I said, I accept the decision. 과거 FC서울의 기네슈처럼 이름값과 경력에서 K리그 역대 감독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시즌 12에 그쳐 강등 위기의 수모를 겪은 최다 우승팀 전북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을 보좌할 코치진을 함께 데려올 포획 감독은 이번 주말 입국한 뒤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포획과 함께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던 이정효 감독은 소속팀 잔류가 확정돼 4년 연속 광주를 이끌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 복귀 첫 시즌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지만 내년엔 꼭 가을 야구 무대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팀의 단연 계약을 포기하시고 한화 오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FA 기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희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 했던 약속, 제가 건강할 때 돌아오겠다.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오며 약속을 지켰지만 KBO 무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등 새 환경 적응에 애를 먹었고 한 이닝에 무려 9점을 내주는 등 류현진답지 않은 제구력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이름값을 했지만 정작 팀은 8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긴 지난 시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면 고참들이 태안 앞바다에 입수하겠다던 약속을 류현진이라고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정신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저희 고참끼리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방송 출연과 재단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도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나선 류현진. 홈 구장이 완공을 앞둔 만큼 내년 시즌은 데뷔 20년 차 베테랑에게도 특별합니다. 개막전 선발 욕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기대돼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복귀 첫 해 아쉬움을 털어내고 또 한 번 목표로 삼은 가을 야구. 류현진은 다음 달 후배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 본격적인 새 시즌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저희 선수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NBA에서 나온 기막힌 버저비터입니다. 코트 전체를 가로지른 패스부터 슛까지 상대어를 제대로 찔렀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트리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구세군으로 변신한 아이들의 모습도 참 귀엽습니다. 이 장면은 상암동에서 있었던 몰래 산타 행사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밤 산타가 돼서 소외계층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산타의 깜짝 방문을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인 내일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1cm 안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은 목요일 낮부터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 7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날이 추워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 이탈입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